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깊은 생각 서초에서 강의하고 있는 추현우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2년 세화고 1학기 기말고사를 제가 분석해 볼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서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는 첫 번째 이제 문안 분석이랑 연계 분석 그리고 이제 총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깊은 생각에서 여름방학 때 커리큘럼과 이제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항 분석이고요. 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세화고 기출 자체에서 이 문항마다 어떤 난이도가 있고 어떤 단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보시면 자, 표가 있습니다. 이 문항 분석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각각의 단원에서 나온 그 문항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던 근처에 있는 뭐 세화여고나 쪽이 좀 거리가 있지만 그 서울고 같은 경우는 확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범위가 이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화고는 유독 이 서초구에서도 범위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 도형이 이동까지 나오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교보다 한 개 내지는 이 두 개의 범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단원이 이 고난도를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난이도 상과 최상 자체의 빈도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도형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 상에서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이 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 네 문제가 단순하게 원의 방정식에 있는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원의 방정식과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연계해가지고 낸 거나 또는 이 원의 방정식에 나왔던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을 어렵게 섞어가지고 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많이 내봤자 이 원의 방정식까지지만 이 세화고는 역시나 이 도형의 이동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자, 객관식은 16문제고 70점이고요. 이 서답형은 7개고 30문제입니다.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프린트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3번 이상 풀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푼 거는 시험 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을 풀어봤자 시험 때 시간 안에 못 풉니다. 2번까지도 애매합니다. 3번은 무조건 풀어보는 거고 4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난이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나 이 평면좌표 난이도 중 같은 경우도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나 또는 실수하는 과정이 많아서 이러한 과정도 굉장히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어떤 프린트 자체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요 4점짜리를 변형한 것도 한두 문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항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해보기 위해서 자, 다음 단원인 요 연계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 이 연계 분석은 자,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깊은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교재 3가지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이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를 들어가고요. 이 내신 마스터가 크게 보면 이제 대치 지역, 강남구 지역이죠. 강남구, 서초, 또 넓게 보면 그 송파구까지 있는 이 고난도 기출을 다 모아놓은 이제 어떤 기출을 모아놓은 이제 내신 분석 문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문제가 이 모의고사 또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리 세하고가 어려워도 여긴 이 내신 마스터에 있는 문제를 다 풀면 냉정하게 3등급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어서 이 내신 마스터가 거의 시험 일주일 전까지 끝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신 마스터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 적중엔제. 이 적중엔제는 각각의 학교마다 다 그 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엔제 딱 세화고 편을 보시면 세화고에 한 10년치 기출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그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이 교재 같은 거는 한 길게 보시면 일주일이고 빨리 풀면 한 2, 3일에도 풀 수가 있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 전날에 하는 건데, 자, 시험 전날에 하는 저희가 이제 예상한 거죠. 어떤 이런 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를 모아가지고 만든 요 직전 대비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보 자료는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들이 문제 푸는데 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10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라도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이 고난도 유형을 준비하는 문제 친구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 표를 잘 보시고요. 1번부터 16번까지가 이제 객관식 문제고, 또 이 서술형이 총 7문제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프린트, 또 프린트 제가 써놓은 것만 보셔도 굉장히 프린트가 많죠. 자, 이것처럼 이 사화고 자체는 이 프린트의 연기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반이고요. 하지만 이 프린트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친구들이 그 프린트를 풀었다고 해도 막상 시험 때 못 푸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프린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내신 마스터에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마스터를 풀면 반드시 대비가 되는 거는 확실하다. 이 저희 내신 교재와 기출 간의 연계성을 보시면 이 단원과 이 연계성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프린트 비중이 얼마나 높냐? 제가 색칠한 걸 보시면 자, 이렇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린트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연계 분석을 좀 더 깊게 해볼 건데, 자, 연계 분석을 할 이 문항을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6번까지를 보고, 자, 서답 6번과 7번을 볼 건데, 내신 마스터와 프린트가 조금 섞여 있는 과정이 있고요. 프린트는 거의 직접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프린트에 있는 그 문제 유형을 다 똑같이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트에 있는 걸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13번부터 16번까지는 자,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의 고난도 유형, 또 이 원의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원의 방정식의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도 있고요. 또 원의 성질, 이 닮은 개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16번 같은 경우는 자, 극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극선의 방정식을 외우지 않았다면 문제를 거의 못 풀 겁니다. 또 사실은 이 극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이 유형 자체로 나오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또 자, 서담 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도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 교재인 이 코어매스와 내신 마스터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대비가 가능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답 7번은 공통범위 넓이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매지가이 문제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3번 보시면 왼쪽이 제가 적어놓은 이 깊은 생각 교재에서의 문제 풀이고요. 잘 보시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어떤 이 고차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 근의 형태를 추론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고차 방정식, 즉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까다롭고 꼼꼼하게 풀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A가 R 이 경우가 놓치기 쉬운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 내신 마스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어느 정도 이 대비가 가능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4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제가 푼 문제 풀이를 보시고 오른쪽에 그 세화고 선생님께서 문제 푼 걸 보시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좌표에서 X축과 Y축, 즉 이 Y축 자체가 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미지수 A를 설정해서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직선과 원이 나오면 무조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그 프린트에 똑같이 있어서 거의 많이 맞췄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객관식 15번은 자, 이 왼쪽이 또 이제 깊은 생각의 교재고요. 문제가 깁생 교재는 좀 쉬웠어요. 닮음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세화고 기출 문제는 좀 더 많이 어려워졌죠. 닮음을 쓰고 외문적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네, 사실 이 문제도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아도 대비가 가능하다.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서 자, 35번이 저희 깁생 교재인데 문제를 한번 정지해 보시고 풀어 보시면 좋은 게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자,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입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 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고 요 접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가 극선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까 이 원 밖에 있던 한 점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딱 움직이는 동점인데 그 P에 대해서 어떤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때 P의 위치에 관계없기 때문에 항등식의 개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깁생에 있던 교재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게 세화고 내신 기출인데 비슷합니다. 어떤 직선이 존재하고 직선 위에서 동점이 존재하는데 이 P에서 어떤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있고 접점을 AB고 이제 직선 AB라는 것은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즉, 요 L 자체가 사실은 극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유형을 외운 다음에 극선이면은 극선의 공식을 암기해 가지고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는 어떤 움직이는 동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문제 어렵고 문제 유형을 외우지 않았다면 사실 시험에서 맞추기 힘든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서답 6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똑같습니다. 조금 이제 2와 요 4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우리는 이 가 나의 조건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이 준비 기간이 있고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라는 것은 둘 다 정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정수가 아니라면 이 알파와 베타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 이 두 놈 자체가 크기 비교가 A의 그러니까 A 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2분의 3A가 알파고 어떨 때는 2분의 3A가 베타가 되는 거겠죠. 어렵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때 그때 각각의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총 이 네 가지를 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총 네 가지를 통해서 그때 나오는 값들을 우리는 다 답으로 할 수가 없고요. 요 네 가지 중에서도 각각에 맞는 알파 베타에 대입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요 모두 정수 또는 모두 정수가 아닐 때를 만족해야지만 이 극대에 맞는 그 A 값이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문제도 그 깁생 교재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실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서답형 7번인데 제가 이 문제를 적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 30번과 이 서답형 7번이
같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 공통 범위, 자 왼쪽 보시면 이 색칠되고 지금 T라는 범위가 있죠. 이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S1 빼기 S2 빼기 S3 플러스 S4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것끼리 지금 따로 모아서 묶어보시면 S1 플러스 S4 빼기에 S2 플러스 S3가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S1, S4랑 같은 짝이고 S2랑 S3랑 이제 같은 짝이 될 텐데 이 상태로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면 이 색칠된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양변에 색칠된 부분을 더해 주시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이 삼각형 간의 이 차이구나라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양변에 동등하게 더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이 괄호치고 이렇게 더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제가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풀이를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공통적으로 색칠된 범위를 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기 쉬운 이 어떤 삼각형의 형태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1 플러스 S4 빼기 S2 플러스 S3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각형 OAC와 삼각형 OAD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이 부분을 모른다면 연산해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서답형 7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자, 문제는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시면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자, 꼭지점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자, 각각의 점이 있는데 자, 삼각형 이제 QCR의 넓이는 삼각형 PBR의 넓이보다 4만큼 크고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직선 OP와 OQ는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두 번째는 어떤 미지수를 딱 소구하기 위한 이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고요. 미지수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에서 삼각형 QCR과 삼각형 PBR의 넓이의 이 관계는 오른쪽 보시면 자, 삼각형 PCR은 삼각형 PBR 플러스 4이다. 그렇다는 것은 자, 주어진 문제 흐름에서 그냥 이 상태로 문제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 BCR을 더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자, 양변에 똑같이 삼각형 BCR을 더해주게 되면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 QCR 대신에 이 삼각형 BCQ를 구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PBR 대신에 삼각형 BCP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이 과정이 쉽진 않고 처음부터 이 과정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이 적중엔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깊은 생각 교재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아무래도 이 내신 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저희 깁생과 이 기출 간의 이제 내신 연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본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고 먼저 자, 난이도 먼저 보시면 여기 서초, 이 강남 그 대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 봐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최상 난이도로 보시면 되고요. 문제 수가 많진 않지만 그 초반에 있는 문제들도 각각이 거의 4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복잡하고 자,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시중 교재로는 이 난이도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 교재와 저희 깁생 교재도 난이도가 조금 중이하의 문제들로는 절대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 세워거 프린트가 연계율이 이제 50%가 이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세워고가 이 프린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프린트를 이 분배하는 시기가 어떤 시험 한 일주일 전이거나 한 2주 전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좀 이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 시간에 어떤 그 프린트를 3번 이상 풀기 힘든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린트 무조건 연결이 높지만 난이도가 높고 이 배분하는 시기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준비하기가 되게 힘든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얘기했던 거죠.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점수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실수를 유발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자, 이건 이제 프린트 문제가 아닌 건데도 사실은 이 창의력과 관찰력을 요하는 문제, 마지막에 그 어떤 매지가이 같은 문제요. 자,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풀만하다. 하지만 그 처음에 그 문제풀이의 해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그렇게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신 마스터에서도 이 난이도가 상 또는 최상이 있는 이 스텝 2 문제 유형이 다수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화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 내신 마스터 스텝 2까지는 하는 게 아마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으로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고 점수를 받기 힘든 시험이다.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화고를 2학기 때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시험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개념이 끝나 있고 일주일 전에부터 이제 프린트를 많이 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를 3번 아니 5번 이상 푸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만 대비가 될 것이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깁생에서 이번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저희는 1부터 4레벨까지로 이제 레벨을 나눠 놨고요. 자, 보시면 여름방학인 이제 7월과 8월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수학카에 대해서 심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교재는 코어매스 블루로 보시면 되고요. 거의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 난이도는 거의 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로 이제 나머지 진도를 나갈 거고요. 거의 집합부터 경우의 수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이 추가적으로 나가고요. 진도로. 또 2레벨은 이제 수학 1이 심화로 복습을 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레벨 3레벨 친구들은 이제 수학 2가 나가지만 복잡하게 어떤 계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수학 2에 대한 이제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레벨 친구들은 이 다른 선행을 해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이 수학화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레벨은 이제 수학화랑 이제 미적분, 2레벨은 수학화랑 수학 1, 또 마지막으로 이제 3레벨은 수학화와 이제 수2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여름방학 특강이 나가는데 이 여름방학에서는 저희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나갑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자, 왼쪽은 이제 전데 자, 저는 이제 수학 1의 이제 개념을 맡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내신이 3등급 이하거나 아직은 좀 수학 1의 개념을 안 해본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듣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아마도 한 정원 자체는 한 1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진도는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9강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딱 찝어가지고 할 거고요. 총 9강이고 화목도 그렇게 3주 동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김순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확통이 있습니다. 이 확통 같은 경우는 고1 대상이지만 이 주변에는 여고 있죠. 어떤 세화고나 서문여고,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확통을 해야지만 겨울방학 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확통 같은 단어는 처음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지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 작년에 여름방학 때 세화여고 친구가 확통을 잘 들어가지고 1등급을 받은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동일하게 화목토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총 9강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교재는 코메스 확통이고 총 9강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문고 친구들도 확통을 들어가기 때문에 듣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 광자 역시 한 정원이 15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 세화고1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2학기부터도 이제 자주 이제 기출 분석으로 많이 찍을 테니까 그때도 한 번 더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